전 세계 평균 순위 3.3위, 90여 개국 중 여전히 15개 국가에서 1위. 이 기록은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무려 3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유지하고 있는 성적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비영어권 콘텐츠로는 그 어떤 국가도 넘볼 수 없는 문화적 파급력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이런 한국 콘텐츠가 불러온 새 바람, 단순히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류의 또 다른 진화가 목격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부분은 비영어권의 수많은 국가들, 특히나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바람 중 하나가 바로 우리도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드라마와 TV 프로그램 제작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버라이어티가 이 거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는 유럽이 콘텐츠 현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콘텐츠가 불어온 새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베를린 시리즈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이곳은 유럽 콘텐츠 제작자들의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된 화두가 글로벌 시청자들이 자국에서 제작된 시리즈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콘텐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현지 시장을 위한 오리지널 시리즈 개발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세계적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인데요. 위대한 성공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라는 세계적 규모의 배급사인 프리멘틀 미디어 인터내셔널의 CEO인 젠스 릭터는 지금 주요 관계자들이 마켓 행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깜짝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고, 이 작품은 더 많은 개방성을 창출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라면서 이로 인해 유럽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을 계기로 유럽 내 다양한 국가에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들은 다양한 유럽 국가 콘텐츠들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영어권 국가들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영어권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전통적인 전 세계 흥행의 법칙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자국 오리지널 시리즈를 개발하여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들처럼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적 흥행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 스튜디오 유럽 책임자인 조지 브라운은 유럽 국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흥행작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미국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고, 수많은 명작 드라마를 제작하여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HBO 맥스의 수석 부사장 사빈 앵거도 현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는 기사는, 현재 HBO는 한국의 CJ ENM과도 글로벌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바람이 유럽의 수많은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버릴 정도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는 한국 프로그램이 어떻게 넷플릭스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금 우리 학교는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들은 미국인들의 시청 습관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렸고, 스트리밍 거물 기업 넷플릭스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다음 히트작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는 넷플릭스는 또 한 번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최신작을 찾아냈으며, 한국 드라마는 이미 성공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 많은 국가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며 놀라운 흥행 성적을 기록 중인 것은 다른 작품들도 꾸준히 공개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의 시청자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말해준다는 기사인데요.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 미디어학 부교수인 댄 오닐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특히 K-팝은 동아시아와 그 너머 여러 지역의 관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넷플릭스가 수년째 점점 더 많은 금액을 한국 콘텐츠 제작을 위해 쏟아붓고 있다면서 미국 기준에서 바라보는 한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진 메가 히트작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외국어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미국인들의 통념을 무너뜨려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K-드라마는 이렇게 유럽은 물론 미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전 지구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근간이 된 대중문화라 할 수 있는 K-팝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들은 전 부분에서 성장하였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답변 중 1위는 K-팝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성장한 K-팝은 단순히 한국 대중음악의 유행을 넘어 미래 혁신 기술과 맞물려 이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주식시장을 다루는 매체 CNBC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메타버스 ETF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 종목에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이 인류의 미래 발전 방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K-팝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그 이유로 이 펀드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는 기술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업들이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산업이 메타버스 개발에 있어 통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게임이나 콘서트 또는 스포츠 관람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K-팝이 바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한국만이 아니기에 미국에서도 곧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인 인덱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라훌 센 샤마가 전 세계적인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K-팝이 가장 통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음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라훌 센 샤마는 K-팝 기업들이 최근 가상 콘서트와 팬 이벤트 등을 메타버스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과 NFT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며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최강국을 꿈꾸며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국가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 간의 거대한 메타버스 연합을 이미 구성하고 많은 해당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열린 메타버스 시대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은 물론이겠으나 메타버스 시대의 중요한 콘텐츠, 메타버스 시대를 더 가속화시킬 중심적 콘텐츠로 K-팝이 손꼽히고 있다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이제 진짜 실체를 가진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